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저번에 한 2만 명 대입장 구독자 2만 명 되고 그때 한번 또 라이브를 하고 어제 3만 명 그렇게 돼서 또 라이브를 하고 약 한 달 조금 넘었는데 1만 명이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3만 명 되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제 5만을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 친구분들 또 요 지인들 그 대입장 유튜브에 가면은 실제 매매에 도움되는 내용이 많다.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해서 구독자가 좀 빠르게 5만, 10만 갈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은 좀 이렇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거의 상반기가 다 가고 이제 하반기 7월 달부터 이제 7월 달에 접어들었다. 그죠? 그게 한 반이 가고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약간의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그렇고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좀 주식을 보유하는 종목이 있다면 좀 가지고 가고 조금 약간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실적이 되는 따라주는 섹터 또 그런 종목은 매수 좀 이렇게 또 가져가서 하반기 때 일단 가져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하고 거의 0.9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이 보는 화면은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는 화면은 나스닥 화면입니다. 나스닥 화면 주봉.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주봉. 자, 그럼 이렇게 오르다가 우리나라 여기서 3,200에서 이렇게 3,300에서 이렇게 먼저 하락.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 같은 경우 조금 더 가다가 여기서 이제 하락. 그리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약간의 오르고 내리고 좀 차이는 있지만은 길게 보면은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나스닥은 여기가 고점.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 30, 40%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밑에서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고점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 나스닥이 먼저 이렇게 위로 가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약간의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놓으면서 이렇게 지수가 2,600에서 2,560. 자, 미국이 금요일날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이 0.4 플러스 약 뭐 한 10 몇 프로, 한 14, 5% 이렇게 더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위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무역이 이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고,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수가 나스닥처럼 이렇게 못 가냐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좀 비실비실하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스닥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다우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다우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근데 실제 많이 안 밀렸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밀리고 바로 올라오고 여기 고점을 이제 앞두고 있고, S&P 500 같은 거 봅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리고 다시 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 미국이 금리 인상이 뭐 두 번은 기승사실화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또 금리 두 번 인상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물가는 뭐 오르는 게 한계가 있다 보고 이렇게 위로 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도전하지 않겠나. S&P 500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스닥 그렇고. 그리고 세계 정시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일본도 한번 봅니다. 일본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뭐 30년 동안 뭐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돌파가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다시 멈칫하고 있고, 대만도 이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독일은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거 보겠습니다. 유로도 그 신고가 근처 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해, 이런데 심천, 그 다음에 상해 종합, 홍콩, 이렇게 항생, 이렇게 중국 쪽이 좀 비실비실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아직도 반등이 안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계속 2180 이렇게 저점을 계속 현재 높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많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나스닥이 위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거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지지되고 또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거는 하반기 때는 이렇게 위로 가고 2650 요 부분을 돌파가 놓으면서 2700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자꾸 간다 이러니까 뭐 제가 강세장이 아니고 저는
저는 투자 20몇 년을 했잖아요. 뭐 굴리 테러 또 리먼 사태 뭐 별하별 사태 다 어려운 거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점에 가면은 느낌이 좀 싸하게 이렇게 느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식 비중을 확 줄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분간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저도 이렇게 만약에 고점에서 비실비실 한다면은 이렇게 이거는 좀 고점이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저는 스트레이트 파이드다 보니까 뭐 꼭 지표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물이 쌓인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어쨌든 간에 지수는 위로 간다 그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요걸 한번 봅니다. 이 화면을. 이 화면이 뭐냐 하면은 0784. 이 화면이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의 에너지가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거래량이 이렇게 어떤 데로 막 이렇게 저 앞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40조, 30조, 이렇게 터질 때가 있죠. 20조. 이렇다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치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종목도 보면은 거래가 쑥 조금 하락하듯이 또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저번에 2650 정도 이렇게 갈 때는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대금, 거래량 13조, 이렇게 12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거래 대금이 쑥 죽으니까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면 저번에는 이렇게 좀 오를 때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늘어날 때고, 여기 보면 13조, 16조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나 이렇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수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보면은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잖아요. 그 기간은 뭐 매도하다가 매수, 개인이 약간 매수를 많이 해주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7월 13일이 이제 옵션 선물 만기일인데 그때 어떻게 지수 방향이 이렇게 확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옵션 만기일 되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변곡점을 그때 방향이 확 틀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측이라 생각이라 보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거래 대금이 10조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10조 넘어가지 않는다면 당분간 여기서 이렇게 약간 행보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크게 하락이 안 나올 가능성은 여기서 이렇게 뭐 2,500을 깨고 내려온다든지 이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면은 강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지수는 크게 하락 나오지 않고 현재 정도 지지돼서 아니면 행보 약간 하반기 때는 위로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종목을 뽑았고 매매할 때는 주로 코스피 한 200, 또 조금 늘리면 코스피 300.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제가 200까지는 잘 안 가고 한 150, 100 이렇게 해서 종목을 중단기 매매는 이렇게 고릅니다. 근데 우리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조금 자기가 또 신고가 기법, 강당 기법 이렇게 할 때 시총을 조금 낮춰도 됩니다. 그래서 시총을 조금 낮춰서 해도 된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실종을 뭐 한 500위까지도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매매는 하면 됩니다.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저번 주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현재 보니까 미용 주식들이 강하게 좀 상승했고, 그리고 지금 고점에 와가 있죠. 그래서 좀 약간의 비리비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테마선 실적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면은 전력, 지금 현재 뭐 엘니노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태양광 또 이렇게 풍력 이런 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렇게 현대엘렉트락 또 호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현재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본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신고가 나왔을 때는 그 종목이 많이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번에 미용 쪽에 보면은 원택,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듯이 지금 초기이지 않겠나.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수가 2,700을 향해서 위로 상반기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자동차 섹터도 괜찮지 않겠나. 현대 기아차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럼 하반기 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부품주들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 주식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내연기 쪽에 이렇게 사양 산업이 좀 있고 계속 들어가는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럼 뭐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매출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지만은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본인 스스로 잘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실적이 턴되는 종목, 맹신산업, 성우 하이텍 이런 거 보면은 매출액도 늘어나고 단기 수익률도 계속 늘어납니다. 자, 이런 종목도 맹신산업,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종목도 유심히 한번 보고, 요 종목 호텔, 신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한항공 뭐 이런 종목, 롯데렌탈, 미래에셋증권,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제가 이번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겠나. 자, 이 종목도 이제는 좀 샀어. 그냥 이번에는 이제 좀 길게 중간에 혹시 이렇게 매도하고 재매수가 아니고 이제는 좀 길게 가져가는 작전이 제일 좋지 않겠나.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지수가 1% 오르면 2% 가고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도가 저점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실제 현재 턴되고 있는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도, 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약간 밀렸을 때 좀 길게 보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약간 밀려줄 때 사서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은 많이 오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전력주, 그럼 전력주 중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온 뭐 호성중공업, 현대엘렉트릭, 일진전기, LS 엘렉트릭 이런 종목 말고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 찾아서 실적이 턴되고 하면은 사도 됩니다. 왜냐면 저런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가고 나면은 후발주로 따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종목을 찾아서 공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소형주로 매매해도 되니까, 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보통 급등하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실적이 턴될 때만 그렇습니다. 보통 주가는 거의 한 99% 실적에 수렴합니다. 언젠가는 고평가 돼 있다 하더라 되시면은 또 이렇게 내리고, 또 저평가 돼 있다면 위로 갑니다. 그래서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항상 좀 시총이 작더라도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 그 다음에 특히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이 종목이 실적이 턴된다면은 시총이 1,000억, 2,000억 돼도 상관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 턴되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 이렇게 많이 가는 걸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모회사잖아요. 그리고 잉글랜드 우드랩 같은 경우 미국에서 화장품이 이렇게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비리비리한 시총이 현재 이때 시총이 보니까 뭐 400원 했으니까 지금 시총이 한 2배 늘었잖아요. 그때는 한 900억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47억. 자, 1분기가 47억. 단기 순이익. 자, 매출이 이렇게 좀 늘어나야 되고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47억. 보통 제조업들은 단기 순이익의 10배에서 15배가 보통 시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업종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매출,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렇게 해서 4, 5 이렇게 곱해서 시총이 작다면은 저평가돼 있네, 또 시총이 많다면은
또 고평가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업종하고 다른 회사하고 좀 비교를 해봅니다. 같은 회사. 그럼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같은 화장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러면 그 업종이 퍼가 아니라 퍼를 하는데 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47억. 자,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봉에 보면은 이렇게 거의 상한가 근처 출발해 가지고 왜냐면은 47억 4를 곱하면 4, 4, 16, 4, 5, 20은 한 200억 되잖아요. 올해 매출이. 단기 순이익이. 그러면은 곱하기 10 하더라도 시총이 2천억이 돼야 되고 15를 곱하면은 3천억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시총이 900억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현재 이제 시총이 올해 단기 순이익이 막 200억 봅니다. 자, 그러면은 10 곱하더라도 200억이면 2천억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 시총이 보면은 1,800억, 이제 거의 다 왔기는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날 이렇게 상한가 가고 계속 가는 이유가 200억이니까 시총이 2천억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보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특별히 연기금 이렇게 연기금이 펀드에 들어오는 경우는 시총이 얼마 정도 있어야 규정이 있습니다. 뭐 3천 이상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런데 펀드에서 들어오고 보통 이렇게 뭐 자문사 뭐 이렇게 기관 이런 데서 이렇게 자문사 같은 데서도 좀 소형 자문사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미카 코리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1월달 3월달 발표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74억. 그럼 74억 곱하기 47이 28. 280원 300억 봅시다. 그러면 올해 단기 순이익이 300억.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더라도 3천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시총이 지금 시총이 2,400억. 약 이때는 1,000억도 계산해 보면 1,0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당연히 곱하기 10 이렇게 하더라도 3천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거의 이렇게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충분히 계산해보고 1분기, 자 2분기 추정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분기 74억, 2분기 현재 추정치입니다. 보면은 이제 추정치 여기 보면은 추정치가 써져 있죠. 2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컨센서스 추정치 그게 85.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자기 시가,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라도 이렇게 가니까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자 이렇게 잘 보고 여기라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추정치를 써놨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는 위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본인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절대 추천은 아니고 그냥 공부해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이런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이제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 쿠로라는 종목도 보면은 이게 실적이 턴돼 갖고 이런 해상 이렇게 많이 올란 경우고 최근에 보면은 뭐 동원급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극은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총이 1,200억. 자, 이런 거 제가 사라는 게 아니고 공부해보라는 정도로 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매출이 늘어나고 단기순이 늘어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 가치를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잉글랜드 우드랩 코스메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발견하면은 쉽게 내가 계산을 잘 해보면은 설사 이렇게 약간 밀렸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코닉스 이는 제가 좀 아픔이 많은 회사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매출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매출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 종목도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코닉스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왜냐면 이런 거 시총이 다 작습니다. 시총이 1,200억 이런 걸 미리 공부해서 미리 좀 발견하면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겠나.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에 4 곱하기 뭐 5 곱하기 해서 시총까지 좀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공부를 해보고 이런 종목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 정도 해보는 거로 종목을 한번 공부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